두 달 전 이맘때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당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뜯어보면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 그 전해, 그러니까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줄었다는 뜻인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분석해봐야 하니까 전달과 수치를 비교하는 게 옳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홍 부총리의 시각을 빌려보면 실제 5월부터 8월까지 계절 조정 취업자 수는 넉 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 부총리의 분석대로 우리 고용은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또 오늘 발표된 9월 고용 동향에서는 거리두기 강화의 여파가 얼마나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우리 고용과 경기 상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될 통계청 고용지표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사실 이번 주 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좀 뜯어보면 대표적인 통계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제일 관심을 받는 실업급여 부분인데 역시나 뭐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겼어요. 네. 사실 뭐 홍 부총리는 낙관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뭐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거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일단 뭐 실업급여가 이제 계속 뭐 1조 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제 고용이 취약한 계층들이 코로나에서 타격이 컸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사람들이 주로 저임금 계층들, 그리고 평소에도 고용이 불안했던 계층들. 그러니까 이런 그 대면 서비스 산업들이 있죠. 이쪽에 되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실업급여가 지금 1조 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미 지금 우리 고용보험기금은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재정으로 지금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계속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취약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로 더 그러니까 실업 상태로 더 취약해지면서 그렇죠.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고용의 의지가 좀 떨어져서 오히려 이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악화시킨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하셨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발생하니까 사실은 뭐 미국 역사상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다시 연장하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면 실제로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연장하자 한 번이라도 뭐 그게 더 대립되는 지점이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다 쳐다봤더니 우리가 중국은 지금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막 열심히 했고, 그다음 유럽이 가장 지금 늦습니다. 유럽은 이제 우리랑 비슷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막 급여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 유럽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몰락으로 간다. 이미 그 이전도 우리가 이런 이 실업급여제 때문에 유럽이 기울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몰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들이 유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계속한 그게 능사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통계청의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위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가 9월분으로 나오는 셈인데 일단 요 8월과 9월 사이에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용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사실 이 고용의 어떤 이 변동이랑 이 코로나 거리두기랑은 비례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 우리 코로나 이 당시보다는 좀 충격이 덜하겠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좀 똑같은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아까 말씀드린 고용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임금 계층
이런 쪽에 더 힘들었을 거라 보이고 네. 반면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격 노동을 할 수 있는 원격의 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경우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용의 어떤 양극화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좀 이 기술 전문직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단순 기술이나 이런 쪽 부분의 어떤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사실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네. 연구가 외국에서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로버트 라이시 교수, 그러니까 네.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그렇죠. 네. 미국 사회에 출현한 새로운 네 개의 계급이다라고 하면서 네. 말씀하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최상위에 있고, 네. 그리고 아예 잊혀져 버린 사람들까지 네 개의 네. 계급이 있다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그건 사실은 기술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격차가 벌어지니까 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정도 문제고 속도의 문제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사실은 이 재택근무가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네.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보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론 집에서 일하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출퇴근하는 거 네. 줄일 수 있잖아요. 1시간 줄인다 그런다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260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자기가 고스란히 자기 시간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 뭐 AI든 뭐 이런 거 막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끄떡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가게에서 그다음에 뭐 손님 만나면서 하는 이런 직업들은요.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네. 뭐 기본적으로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각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 말씀하신 어려운 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업종별로 뜯어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뭐 고용 한파랑 경영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업종이 하나 있죠. 항공업, 관광업 네. 이런 쪽인데요. 네. 특히 그 저비용 항공사 LCC 같은 경우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뭐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LCC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이게 네. 이제 항공업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항공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이 코로나의 가장 직격탄은 뭐 결국 어떻게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건 거의 다 봉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국내에서도 지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항공사 경우는 뭐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따라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지원하는 거는 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볼 거냐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유롭게 이동을 했지만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요.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재택근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격 노동하잖아요. 원격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여행할 그런 필요성이 그만큼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만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해외에 직접 가가지고 뭐 바이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옛날만큼. 또 회의 다 이제는 뭐 화상회의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항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라. 근데 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기간 산업이고 살아나야 되지만 예.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기간 산업이라고 지원해봐야 밑 빠지는 물 붓기다. 네. 이렇게 애초에 얘기하죠. 정부도 처음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네. LCC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LCC들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가 컸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해외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뒤늦게 생각을 바꾼 거고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혹시 한진해운 기억나십니까?
네, 한진형 기업은 기억이 그때 납니다. 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사실상 뭐 이 어떻게 보면 문 닫는 이런 네. 지경까지 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물건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본 건데 이게 길게 보게 되면 이 항공 자체도 마치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물 자체도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그냥 이 화물기로 네, 이렇게 개조를 바꿨다 했죠. 그런 거 네. 보셨죠. 바로 이제 그런 게 구조조정인데요. 아마 이런 유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바꿔주는 게 물론 뭐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이스타 항공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당연히 문을 뭐 닫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더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업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또 타격을 받은 사람들 하면 자영업자 역시도 네.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뭐 최근 들어서는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뭐 네. 자영업자들의 뭐 찾아오는 고객님들도 좀 늘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언제든 다시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부산에서 하루 만에 10명 넘는 확진자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착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1차적으로 한번 타격받았고 코로나도 타격받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전체 숫자로 보게 되면 크게 준 게 아니에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뭐 제가 볼 때는 주로 40대 취업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분들이 자영업 많이 돌았는데 사실은 이분들 돌아가지고 옛날 자영업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한다면 자영업은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격으로 우리가 뭐 이게 소비 활동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랫폼에 같이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건축 인테리어 한다는 사람들은 건축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3D 기술을 가지고 접목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와서 직접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영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자영업 경우에서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이런 이 플랫폼이나 특히 이제 이 우리 ICT 기술과 접목해 가지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영업도 또 그냥 자영업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곤란하고요. 네. 자영업도 전면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뭐 떡집이 꼭 동네에만 장사할 이유가 뭐 있나요? 떡집이 진짜 내가 맛있는 떡을 만든다 한다면 전국을 상대로 떡을 팔 수 있도록 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자영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자영업의 구조조정, 뭐 항공업의 구조조정 말씀을 네. 하셨지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조금 더 오랜 기간 천천히 유연하게 고통 없이 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을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지금은 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이 네. 이게 네. 강제된 바가 좀 네.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 한 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을 네, 어떻게 네, 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경기 회복이 V자 반등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로 보이고요. 네. 지금 최악이 지금 L자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괜찮게 IMF가 괜찮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뭐 사실은 지금 다른 이 지표 지수 자체로 보게 되면 지표 예. 자체로 보게 되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우리도 뭐 마이너스 2% 성장 정도니까. 네. 근데 중국만 이제 플러스 성장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맞비교하기 어려운 게요.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나라마다 다 대응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전체주의 국가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네, 완전히 강력하게 봉쇄를 해버렸죠. 봉쇄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람 이동을 못 막다 보니까 퍼지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가운데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나은 형편인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 이걸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지금 힘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번에 이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요. 민간 일자리는 계속 주는데 공공 일자리로 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드는 일자리하고는 사실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 경기 회복이 우리가 쉽지 않겠구나. 네. 만일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다가 이게 턴을 해버리게 되면 저는 우리 회복한다고 보는데 민간 일자리가 이렇게 턴을 못해요. 네. 민간 일자리는 계속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거를 공공 일자리가 메워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좀 길게 보고 이 코로나의 어떤 본질을 조금 알면 좋겠다. 뭐 괜히 이 지표가 다른 나라보다 좋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릴 만한 방안이 정부로부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